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만든 네 가지 요인을 말씀드렸고, 그 네 가지 요인이 일본에서 어떻게, 확립되었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자. 통계 분석을 해보자. 하는 건 그것이 제 10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분석은 이분이 직접 하시지 않았고, 로버트 바로 살라 마틴 사비어라는 분이 에코노믹 그로우트라는 그 책이 옆에 오른쪽에 이제 보이시죠? 그 책에서 이제 한글 인용해 왔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말이에요. 자, X축은 뭐예요? Investment ratio. 그 다음에 growth rate가, Y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경제가 성장한다.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직선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가격 상승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 성장이 저하한다.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Government Consumption Ratio. 이건 뭐예요? 정부 지출 비용이 정부 소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 성장이 저하한다. 다시 말해 이건 뭐예요? 큰 정부. 그죠? 큰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드리고 많이 쓰는 정부는 경제 성장을 억제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Life expectancy at the age 1. 그 1 나누기 뭐예요? Life expectancy at the age 1이니까 그 기대 수명이 높으면 높을수록 1 나누기 기대 수명은 숫자가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숫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다시 기대 수명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 성장이 높아진다. 그것도 어떻게 일응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예요? 왼쪽 그래프는 뭐예요? 법치. Rule of Law Indicator. 이게 법치가 확립되면 확립될수록 경제 성장이 높아진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조금 저도 재미있게 봤는데요. 디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경제 성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한도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이 저자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포퓰리즘의 부자 덩쳐먹기. So the rich propensity of populist regimes.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세금은 낼 사람이 부자밖에 없으니 부자 덩쳐먹기라고 이제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제가 번역한다면 포퓰리즘의 부자 등골 빼먹기. 그렇게 했나 좀 좋겠는데 아마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해가는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그래서 망해가는 산업이 있으면 그대로 망해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 정부가 포퓰리즘 때문에 억지로 부양책을 쓰는 바람에 경제 성장은 떨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중국하고 미국의 헤게모니, 패권 국가, 이제 경쟁이 이제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세계 헤게모니를 장악하느냐? 이분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표시해 봤는데요. 재산권과 자유시장이 있으면 번영이 이루어지고, 번영이 이루어지면 민주주의가 촉진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 이게 돈이 있으니까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되니까 어떤 제국의 과잉 팽창에 대한 민주주의 제어. 이거 이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요새 예를 들자면 중국이 과잉 팽창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제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상해는 다친다는 건데, 죽거나 다치는 것에 대한 혐오가
군사 기술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죽거나 다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야? 군사 기술이 훨씬 우월해지면 전쟁이 안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사 기술을 촉진한다. 그래서 세계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재산권과 자유시장이다. 이런 것을 이제 이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자,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어때요? 재산권 어때요? 고대 때 AD 1세기까지는 재산권이 확립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 암흑 시대에는 재산권이 확립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800, 한 200년 정도 될까요? 재산권이 건대 다시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합리주의는 언제부터 확립됐느냐? 한 1800년? 자본시장은 1100년도부터 자본시장이 생겼지만 거의 이제 확대되기 시작한 것도 한 1800년? 그 다음에 통신, 운송, 동력, 그것도 1820년? 그래서 요 네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가, 1820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가 그때부터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이 도표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도표는, 이 책을 보고 내가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좀 정확치가 않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가 1820년도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디로? 자, 이 결론입니다. 한나라의 장기적인 번영은 천년 자원이 많다고 했어. 문화적 자산이 있다고 했어. 권력의식이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식 또는 경제적, 정치적 희생정신이 있다고 해서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다, 제도. 인스티튜션. 그 제도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제도입니다. 그러게 기술의 창조자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권력 분사 및 법치에 의해 제한되는 정부에 의해 재산권이 보장된다. 그죠? 재산권이 왜 중세 때는 보장이 안 됐습니까? 전제군주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권이 보장 안 됐습니다. 그래서 권력 분산, 법치, 제한되는 정부에 의해 재산권이 보장. 그 다음에 과세는 가벼워야. 북유럽의 50% 넘는 과세는 성장을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혁신가들은 지적인 도구를 소유해야 됩니다. 지적인 도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혁신가들은 자신의 발명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자본시장이 존재해야 된다.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래서 대량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품 홍보를 위한 신속한 통신과 대량 운반 수단인 교통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신속한 통신이 뭐예요? 지금이야 인터넷이지만 옛날에는 정보, 전신, 대량 운반 수단, 전기 기관차.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번영이, 부의 탄생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바로 지난 경제사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걸 망각하면 역사의 뒷글로 사라진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좀 보다 보니까요, 비슷한 책이 하나 있어요. Why Nations Fail. 그 2012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두 사람의 그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Law and Force. 오른쪽 하나 볼까요? Cannot change a man's heart. 법률하고 force, 강압, 강제. 그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네이션은 fail한다. 실패하고. 그죠? 그래서 비슷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이 네 가지 조건은 이 사람은 다른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그 네 가지 조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Why Nations Fail 이 책이 그하고 비슷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책을 보다 보니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서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뭐겠습니까? 폴 사무엘슨이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경제학자죠. 그죠?
그 사람이 책이 퍼스트 에디션이 1948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19 그 에디션이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참 잘 팔린 책이죠. 19판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1961년도의 에디션에 그 텍스트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US하고 USSR. 소련이 미국을 대충 보면 어때요? 1990년도 좀 지나가지고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이 선이 하나가 그려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그 범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게 선이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위의 선만 보시면 되겠어요. 제일 위의 선이 뭐예요? 제일 위의 선이 US의 GDP 성장이고, 거기서 그 밑에 그런 US가 가장 잘할 때 GDP 성장이고, 그 밑에 그런 US가 못할 때 GDP 성장이고, 그 다음에 소련의 제일 위에 있는 소련의 그 선하고 US 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충 어때요? 1990 중반쯤 2000년 사이에 미국을 추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많이 보던 그래프 아닙니까 지금? 지금 요새는 이런 그래프가 별로 없습니다만 몇 년 전 하더라도 중공이 미국을 추월한다 말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1961년도에 경제학 교과서에 이런 그래프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 판에는 또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판에는 67년도 버전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그래프예요. 67년도도. 그런데 1970년도 버전에는 그 추월하는 시간이 아까는 1990년도하고 2000도 사이 있는데 이건 약간 좀 딜레이 됐죠? 그죠? 딜레이 됐죠? 그렇게 딜레이 됐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그래프가 빠져버렸어요. 그래프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Why Nation Fail이라는 책도 역시 구글 토크에 나와 있어요. 2015년도 11월 5일 달에 11월 5일에 이 구글 톡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지금 유튜브에 걸어놨죠. 그거 보면은 저자가 직강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그 프레임이 좀 분석하는 틀이 좀 달라요. 근데 그것도 이 책도 아마 요새 많이 그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책입니다. 왜 프로스페리티 부가 어떻게 창조되느냐 하는 것이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글 톡스 at 구글의 저자는 35분 만에 부의 그 탄생이라는 책을 요약해 분석했고, 아까 한 15분 질문해서 50분에 마치더라고요. 저는 아마 35분 다 한 것 같은데, 저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자는 그 35분 동안에 아주 그 압축적으로, 설명을 했고, 특히 아까 한반도의 북한과 남한의 그 야간 그 사진, 그것도, 그 사진은, 그 부의 탄생 저자도 인용했고, 이 사람도 Why Nation Fail에도 또 나옵니다. 아주 그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만큼 그 남한하고 북한 간의 그 경제 성장 차이, 그것이 아마 사람들의 그 관심이 되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바로 그 부의 탄생, 또 Why Nation Fail의 그 근본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고 이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